이 시간에는 방과후 아동지도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아동지도의 과제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방과후 아동지도 서비스 확충이에요. 여기 보시면 저소득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모든 아동, 그죠? 모든 아동이 부모의 귀가 시까지 안전하게 보호되고, 그죠? 전인적 발달에 필요한 활동을 하고, 시간을 보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부모님들이 맞벌이 부모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방과후의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 거죠. 방과후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확충되고 있고, 이것들을 이왕이면 공적 서비스로 확대하자는 거죠. 이렇게 자율적으로 민간이기보다는 공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해. 왜?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엄마가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유능한 인재가 물론 아이를 키우는 게 뭐 나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충분히 발휘도 하고 양육도 같이 겸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나라에서는 결국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직장 선배들을 봤을 때 저분 그렇게 능력도 좋으신데 애 키우느라고 그냥 능력 발휘도 못하네 라는 거를 보면은 애 낳기 겁난다, 나도 저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애 있는데도 정말 나라에서 잘 돌봐줘서 아이들이 더 오후 시간에 즐겁게 보내고 알차게 보내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사회에 기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애 낳는데 겁이 안 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쭉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때 아동이 상당히 쑥쑥하는 이 어떤 조기에 적절한 지원을 해서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빈곤, 저소득층, 위기, 방임 아동에 대해서 방과후 보육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특히 저소득층 지역 우선으로 체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산층 아니면 중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보조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생계형 방임이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막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이들을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아이들을 그냥 홀로 집에 놓는 거로만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방임도 하게 돼요. 왜 속상한 거를 아이한테 해소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한테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에서 아무래도 일반 아동 같은 경우는 좀 밀리기도 해요. 우선순위가 이제 저소득층에 가다 보니까 왜 더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는 뭐 인지상정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방과후 아동지도 서비스 운영비 확충과 선생님들의 신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육을 하려면 좋은 선생님을 선출해야 되고, 그 좋은 선생님을 선출하기 위해서 밑바탕은 뭐예요? 안정성, 그죠? 보장을 해줄 때 좋은 선생님을 또 뽑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결국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 현실화,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들도 좀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요구를 가진 아동을 대비해서 어떤 부족한 종사자 수나 인건비 향상, 요게 이제 우리가 한 명의 교사가 많은 아이들을 볼 때는 아무래도 상호작용의 횟수가 확실히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소그룹에서 훨씬 정서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왜
시설아동 같은 경우, 이거랑은 좀 별개지만, 시설아동도 우리가 아주 그 대규모 시설이 우리나라는 모든 걸 대규모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시설을 참 선호해서 대규모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지금 소규모 시설로 자꾸 전환하자라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그 아이와 그 교사와의 끈끈한 정이 없다 보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나 모르는데 뭐. 왜 여러분들도 제가 10명 아마 수업하면은 정말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게 될걸요. 어저께 뭐 시어머니 가셨어? 이렇게 막 안부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도 근데 막 80명 이상 되면은 일단 제가 보니까 60명, 한 50명 정도까지는 그래도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은 그냥 선생님 이름 외울 생각을 아예 접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저 사람 나 모르는데 뭐. 이러다 보면은, 열심도가 떨어지는데, 정말 한 명 비워도, 표시가 나면은 더 끈끈하게 되고, 그럼 정서적인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시설의 아이들이 훨씬 더 결과가 좀 정서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양호하다 그래서 요즘에 대규모 시설을 소규모 시설을 전환하는 추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종사자의 수라든가 인건비 향상 이런 것들을 해줬을 때 좀 더 방과후가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